안녕하세요. 은퇴한 어린 왕자의 신종국 작가입니다. 저는 은퇴 전후로 3번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3번 당한 남자인데요. 첫 번째, 직장에 당했고, 두 번째, 마음을 나눴던 사람에게 당했고, 세 번째, 믿었던 건강에 당했습니다. 그때의 충격, 아픔,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쓰라린데요. 3번의 쓰나미를 겪으면서 제가 터득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은행원으로 살았습니다. 지역 본부장까지 승승장구해서 순간 확 고꾸라질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루아침에 강등으로 모자라 아예 그만두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순식간에 비극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제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랑했는데 제 찐 보물이 핸드폰에 있는 7,000개의 연락처거든요. 근데 제가 퇴직당하고 얼마 안 돼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낫게 해드리려고 인맥 총동을 했는데 형님 하던 사람조차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도 없더라고요. 인복도 자리가 만든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살 빠지면서 봐줄만 하지만 아닌가요? 30년 승진하겠다고 앞만 보고 달리고 퇴직당한 2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뒷골이 땡겨 병원에 갔더니 글쎄 종합병동이 돼 있었습니다. 덕분에 평생 함께 안고 가야 할 3명의 배포를 얻었습니다. 이명씨, 고혈압 씨, 고지혈증 씨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하다 보니 또 울컥한 게 인생 참 서글프네요.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조언하세요? 힘들어도 버텨? 요즘 애들 말로 존버? 이렇게 말하시죠. 이 말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도움이 1도 안 되거든요. 버텨야 하지만 세상엔 버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냅다 주랭랑 치세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어디든 도망가세요. 괜찮으셨겠지만 죽을 만큼이 늘었던 제가 사실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라면밖에 못 끓이던 남자가 요리를 배우고 차만 타고 다니다 마라톤도 헥헥거리며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잊혀질 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괜히 지점 많은 은행에 다녔나 봐요. 어딜 가나 제가 다니던 은행이 보이고 TV만 켜면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기다릴게요 외쳐대니 기다릴게요.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고춧가루 팍팍 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도 볼 겸 미국으로 잠시 갔는데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외면 안 되던 현실이 뭘 해도 주홍 글씨같이 새겨진 상처가 제가 서 있는 공간이 바뀌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니 드디어 존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만 당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미국 갔더니 많더라고요. 우연히 들린 한인식당에서 혼밥하다가 사장님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상처가 제 거 저리 가라더라고요. 사업하다 뒤통수를 크게 맞고 달랑 100불 들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대요. 한국에선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눈치 보여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낯선 곳에선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도망 오길 참 잘했다고. 도망자 남자 둘이 동병상련으로
그날 눈물 콧물을 좀 뺐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게 그것은 냅다 도망,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너무 힘든 현실이라면 존버하지 말고 전속력으로 도망가세요. 그나저나 저는 왜 소처럼 일했는데 퇴직당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 한 번도 솔직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결정적인 동기가 예쁘다는 말을 못해서입니다. 회식 날 살짝 공주병에 있던 상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키만 크고 얼굴도 나대대한 게 참 못생겼죠. 그쵸? 눈치 없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상 이상은 됩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타가 돼서 상사의 눈에 벗어났고 퇴직당했습니다. 저는 솔직함이 미덕으로 알았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부는 실력 없고 간세매 같은 사람이나 하는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시대가 바뀌면서 아부의 의미가 확 달라졌다는 거. 아부를 플라톤은 질병이라고까지 말했고 중세시대에는 사회를 동요시키는 부정적 요소로 봤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20세기부터는 아부가 긍정적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현대사회에선 아부는 능력, 리더십, 추진력이 버금가는 조직 윤활유로 부각됐는데요. 아부란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바뀐 줄도 모르고 솔직 운운하면서 팩폭으로 했던 거죠. 예뻐요. 정말 예쁘세요. 이 말이 뭐 어렵다고 못했을까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하고 늙어 보여요.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그래도 나이 살 쪄서 스트레스 팍팍 받는데 맛있는 건 혼자 다 먹어요? 이러면 짜증 팍 나잖아요. 말할 땐 솔직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이게 내로남불 아니면 뭐냐고요. 아부를 떠나 상처 받기 싫다면 상처 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상처 나면 뭐 바르세요? 부시딘? 마데카솔? 두 개의 용도가 약간 다르다는 거 아세요? 잠깐 고급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시딘은 상처 초기 단계에 상처와 딱지 위에 사용하고 마데카솔은 치료 중간 단계에서 상처에 사용하면 세살을 돋게 한다고 해요. 하물며 상처약도 상태에 따라 이런데 상처받은 나를 위해 세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제일 먼저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후 눈뽕 나부랭이 걷어치우고 인맥 정리 싹 했습니다. 대상은 심플합니다. 1년 이상 전화나 문자, 카톡 한 번도 안 한 사람. 경험상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연락 안 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인간관계 5분의 1 토막 났지만 경조사비 줄어서 좋고요. 자리가 아닌 사람이 만드는 진짜 내 편을 한 명씩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글은 보고서 외에 써본 적 없던 제가 은퇴한 어린 왕자라는 책을 냈고 인터넷 신문사의 논설위원회, 작게 은퇴노후 연구소까지 차렸습니다. 여기저기 은퇴와 마음 코칭 관련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기왕 하는 거 좀 더 잘해보려고 글쓰기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타겟에 맞게 주제를 잡고 거기에 나의 경험을 녹이고 살을 붙여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할까? 이런 걸 배우는데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매주 숙제를 내는데 글을 써가면 매번 쌤이 그러더라고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놨다니까요. 아직 멀었다니까요. 저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슬픔을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선생이 보기엔 전혀 아니었나 봐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글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평생 쌓아두기만 했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로 후벼 파는 것 같아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글을 썼는데 단박에 알아채더라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비웠고 또 털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추고 있는 안 보이게 덮어둔 상처가 있다면 안 힘든 척, 덜 슬픈 척, 가면을 쓰고 있다면 꼭 한 번은 솔직한 자신과 마주하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